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엄마가 재혼을 하시면서 여동생이 생기게 되었고 그 후로 집안에 불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희 엄마는 제가 고등학교 때 재혼을 하셨습니다. 재혼하신 새아빠에게는 딸 하나가 있었으며 저희 집은 저와 오빠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빠는 저보다 4살 위이고 오빠는 군대에 있을 때 엄마가 재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새 아빠의 딸은 저보다 2살이 어렸고 그때 당시 저는 고3이었고 새 여동생은 고1이었습니다. 새 아빠의 외모를 볼 때 동생은 우월한 유전자인 것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얼굴도 예쁘게 생겼고 키도 크고 날씬했으며 공부도 잘했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 빠지지 않았던지라 그런 제가 봐도 예쁜 동생이었고 성격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 가족이 되어 같이 살게 되었고 두 분 다 사별하고 재혼하신 거라 저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생도 잘 적응하는 것 같았고 저에게 언니가 생겨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지내면서 조금 불편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저도 여동생이 생겨 좋았습니다. 조금은 연극을 하며 행복한 가족 코스프레 같은 느낌도 받으며 살았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오빠가 군대에서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이미 부대에 있을 때 엄마가 재혼을 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엄마에게 정말 잘하는 효자 아들이었기에 엄마의 행복을 응원했고 존중하는 오빠였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반대 아닌 반대를 했었지만 오빠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나 엄마에게 반대를 할 만한 이유가 없었고 그저 제가 그냥 싫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오빠가 제대를 하고 저희 가족은 셋에서 5으로 바뀌어 남들이 봤을 때는 완벽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필 새아빠도 그렇지만 여동생도 저와 오빠와 생긴 게 비슷했는데 남들이 보면 그냥 한 뱃속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다 믿을 정도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부터 동생이 저희 오빠와 정말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면 제가 아니라 동생이 더 친동생같이 보였을 정도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원래 저는 오빠와 나이 차이도 있어서 옷을 사러 가거나 영화 같은 것도 오빠랑 같이 보러 가고 쇼핑도 같이 했었거든요. 정말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저 빼고 둘이 쇼핑도 가기도 하고 영화도 보러 가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조금 섭섭한 면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이 안 좋게 지내는 것보다 친하게 지내는 게 좋은 거라 생각하며 이해했습니다. 처음 동생에 대해서는 이상하다고 느낀 점이 전혀 없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하고 있는 반지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니, 그 반지 너무너무 예쁘다. 나 그거 한 번만 해봐도 돼? 아, 이 반지? 그래, 그러면 해봐봐 라고 하며 줬는데 반지를 낀 동생이 너무 예쁘다고 하면서 자꾸만 갖고 싶어 하는 것 같길래 제가 그 반지를 줄 수는 없고 며칠 끼라고 빌려주었습니다. 그 반지는 엄마가 사준 반지였고 제게는 엄마에게 처음으로 받은 반지 선물이었기에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반지였거든요. 그렇게 동생은 반지를 빌려준다고 하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반지에 대한 걸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느 날 동생의 손을 보니 손에 반지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에게 너 근데 반지 어딨어? 라고 묻자 어? 반지? 무슨 반지? 언니가 전에 빌려줬던 그 반지. 그 반지? 그거 언니 방 화장대에 뒀는데 못 봤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제 방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니 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언제 반지를 뒀냐고 물었더니 며칠 전에 저에게 반지를 빌렸는데 언니에게 소중한 반지인 것 같아서 그냥 방에 다시 가져다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반지라면 저에게 직접 줘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냥 말도 안 하고 제 방에 가져다 놨을까요? 저는 동생의 말과 태도에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반지인데 왜 직접 돌려주지 않았어? 라고 했더니 그냥 방 화장대에 올려두면 잘 보일 것 같았고 언니가 그때 집에 없어서 그냥 방에 뒀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의 말을 들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었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고 엄마에게 물었는데 엄마도 전혀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숨만 푹푹 쉬었고 없어진 반지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제 방에 돌려놨다고 하니 저는 그저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꺼림직했지만 시간이 흘렀고 그 뒤로도 동생은 조금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제 물건을 빌려가면 돌려주지 않거나 잊어버렸다고 했고 제가 사는 옷을 보면 비슷한 옷을 똑같이 따라 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새아빠께서 직장 때문에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새엄마와 새아빠는 지방으로 이사를 가셨고 저희 셋은 서울에 남게 되었습니다. 오빠 직장도 문제였고 동생과 저도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기에 그렇게 엄마와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셋이 잘 지냈기 때문에 부모님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셨고 오빠가 있었으니 더 안심을 하시고 지방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빠는 집에 자주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오빠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그 여자친구가 혼자 자취를 했었고 거기서 잘 지냈던 오빠였기에 집에 자주 오지는 않았습니다. 오빠 여자친구와는 자주는 아니었고 몇 번 집에 놀러 온 적도 있었고 밖에서 같이 술도 몇 번 먹은 적이 있어서 알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지만 서로 연락처 알고 있었고요. 저희 집에 와서 자고 간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 여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잠깐 볼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커피 사준다고요. 그래서 언니를 잠깐 만났는데 그 언니에게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언니가 하는 말이 저희 막내 동생이 원래 늦은 밤에도 오빠한테 연락을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집에서 같이 사는데 무슨 소리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언니 하는 말이 오빠랑 언니네 집에 있는데 늦은 밤에 술에 취해서 오빠한테 연락이 왔는데 데려다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갔는데 술이 만취가 되어서 오빠 안고 안아주면서 집에 데려다 달라고 했었다고요. 저는 그 언니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동생이 술에 취해서 오빠에게 연락해서 데려다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 언니가 이상했습니다. 전에 몇 번 술 취한 동생을 오빠가 집에 데리고 온 적이 있긴 하거든요. 오빠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언니 말은 왜 본인 남자친구를 두고 오빠에게 그 늦은 시간에 연락을 해서 데려다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네 집에 오빠랑 있으면 늦은 시간에도 저희 동생이 톡을 한다는 겁니다. 오빠 지금 차? 집에 언제 와? 집에서 안 자고 또 거기서 자는 거야? 오빠 나 안 보고 싶어? 등등 그런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그 언니 하는 소리가 이상했고 기분이 조금 나빠지려고 했었는데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 언니 말에 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언니가 그 동생은 친동생이 아니지 않냐, 혹시 남몰래 저희 오빠를 좋아하고 있는 건 아니냐, 뭐 그런 이상한 소리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친동생이 아니지만 저희 다 한 가족처럼 지냈다고 했습니다. 동생이 워낙 애교도 많고 오빠랑 나이 차이도 나니 더 어리광 부리는 걸 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또 이상한 게 있다면서 전에 저희 집에서 같이 술 한잔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 동생이 술이 좀 취해서 저희 오빠 허벅지를 만지작거렸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좋지 않아서 언니 지금 저희 동생을 뭘로 보시는 거예요? 저희 오빠가 저 만나서 이런 말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언니가 오늘 저한테 하는 소리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언니가 하는 말이 이런 일 때문에 오빠랑 다툰 적도 몇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빠도 동생이 조금 지나치게 행동하는 면이 있어서 집에 잘 안 들어오고 본인 집에서 자는 거라면서요. 저는 그 말 듣는데 오빠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몰랐던 사실이 있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 언니가 말한 걸 조금 깊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언니가 하는 말이 저희 동생 조심하라면서 남자도 많이 만나고 다니는 것 같고 남자도 한둘이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뭔가 더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언니의 친구 아닌 친구를 듣고 집에 와 동생을 보니 동생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동생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2년간 만나던 남자친구와 연말이 다가와 같이 보내려는데 이번 연말에는 동생 남친과 오빠 여친과 제 남친이랑 6이 모여 함께 연말을 보내기로 했었고 저희는 다 같이 모여 삼겹살집에 갔다가 노래방도 가고 또 맥주도 마시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오빠 여친은 저에게 요즘 동생이 이상한 거 없냐고 슬며시 묻길래 이상한 거 전혀 없다고 했고 그렇게 저희는 마지막으로 저희 집으로 모두가 향했습니다. 그날 모두가 술이 취하기는 했지만 저희 동생은 그날따라 술을 조금 조절해서 먹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새아빠 닮아서 술도 굉장히 잘 먹는 동생이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모두 집으로 왔고 다시 배달음식 시켜 술을 먹었고 다들 많이 마셨고 시간도 많이 늦어서 오빠와 오빠 여친은 여친 집으로 간다길래 갔고 제 남친은 저희 집에서 자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남친은 동생과 밖에 나가더니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남친이랑 거실에 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꺼진 거실은 어두웠고 잠결에 눈을 뜨니 진짜 기가 막힌 걸 보고 말았습니다. 제 남친이 소파에 누워있는데 글쎄 동생이 남친 입에 입을 대고 있더라고요. 진짜 심장이 너무 떨리고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눈을 뜨고 싶었지만 저는 도저히 그 상황을 감당하기가 힘들겠더라고요. 저는 눈을 질끔 감고 있었고 잠시 후 동생은 본인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남친은 계속해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 새벽 5시 될 무렵 남친을 깨웠고 화가 난 저는 남친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밤새 잠을 못 자서 당시 제 방으로 들어가 그대로 잠이 들었고 아침에 눈을 뜨니 동생은 나가고 없더라고요. 그날 남친에게 연락이 와 만났고 저는 계속해서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남친은 왜 그렇게 화가 났냐고 계속 물었고 저는 새벽에 있었던 일을 남친에게 말했습니다. 남친은 너무 놀라했으며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실수였다면서요. 그런데 저는 그날 그 일이 계속해서 생각날 것만 같았고 남친이 아무리 실수라고는 했지만 과연 정말 제 동생인 줄 모르고 일을 저질렀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그 상태로는 남친을 계속해서 만날 수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남친에게 당분간 서로 시간을 갖자라고 했으며 저희는 그렇게 당분간 연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사실 남친이 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남친은 술에 취해 자꾸만 연락이 왔지만 저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동생은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했는데 저는 동생에게 많은 거리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가까이 연락을 받지 않았던 남친을 잠깐 만나기로 했습니다. 남친을 만났는데 남친에게서 정말 더 황당한 소리를 듣게 되었고 저는 정말 이제는 뭔가 답을 얻어야 했습니다. 남친이 하는 말은 그동안 제 동생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저랑 다시 잘 이어준다면서 연락이 왔었다고 했고 그 후로는 본인을 꼬셔서 몇 주 정도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만나고 있지 않으며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힌 말을 하길래 정말 더는 너 같은 인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친은 저에게 여동생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랑 만나고 있을 당시 저에 대해 엄청 안 좋게 이야기했었고 제가 다른 남자도 만나고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만난 남자가 한둘이 아니라면서 밤에 몰래 나가서 다른 남자 만나고 다녔다면서요. 처음에 여동생이 하는 말 다 믿었었는데 지금은 절대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랑은 더 이상 안 만나도 되지만 여동생은 조심하라면서 절대 제가 생각하는 그런 동생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황당하기도 했고 남친이 하는 말을 다 믿고 싶지는 않았지만 도저히 안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전에 오빠 여친이 한 말도 있었고 그날 밤 남친에게 한 행동을 생각해보면 그 말을 그저 피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전에 남친에게 했던 행동을 물었고 동생은 전혀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 몰래 내 남친을 만나고 다녔던 거냐라고 물었더니 만났던 건 사실이지만 언니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다. 언니 남친이 먼저 연락을 했었고 언니를 다시 만나고 싶다면서 도와달라고 했었다. 그래서 만났는데 언니 남친이 먼저 들이댔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술 먹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만 만나자고 했다.
그랬더니 자꾸만 본인에게 매달려서 힘들어하고 있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동생은 너무 억울하다면서 그런 남자 언니가 만나는 거 안 좋을 것 같아서 언니에게 아예 말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그런 남자 만나지 말라면서요. 나쁜 놈이라고 욕까지 하는 겁니다. 일단 동생과 저는 이미 한 가족이었고 그런 동생의 말을 모두 무시하기는 힘들겠더라고요. 동생은 그날 밤 일은 정말 기억이 나질 않는다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동생이 울며 말하길래 동생 말을 믿어보려고 했습니다. 며칠 뒤 남친에게 연락이 왔길래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면서 감히 내 핑계로 내 동생까지 꼬실 생각을 했냐면서 더러운 새끼라고 지랄하면서 끊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남친에게 톡 하나가 왔습니다. 그런데 음성 파일이더라고요. 파일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연달아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짜증나고 받아보기도 싫었지만 남친이 하는 말이 이거 듣고도 또라이 동생 말 믿을 거냐면서 일단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부정하고 싶었지만 파일을 안 들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파일을 들으니 들려오는 음성은 동생이었고 진짜 이런 또라이가 있나 싶었습니다. 한 달 전 남친에게 먼저 연락을 한 것도 동생이었고 저와 다시 이어주게 해준다면서 연락한 것도 동생이었습니다. 그 외 다른 파일을 들어보니 정말 듣기 민망할 정도의 내용도 있더라고요. 술이 취해서 엑스텔에 있는데 와달라는 전화도 했으며 보고 싶다, 지금 당장 와줘라 등등 진짜 미친 소리를 하는 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파일을 몇 번을 듣고 또 들었고 바로 남친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제야 본인 말 믿을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제 동생에게 넘어간 건 정말 잘못했던 행동이고 죽일 놈 맞긴 하지만 여동생 행동을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여자가 들이대는데 안 넘어가기 힘들었다면서 정말 제 동생은 또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정신이 아니라면서 정신과 치료 받아야 한다면서요. 둘이 헤어질 때 동생이 했던 말 중에 본인이 꼬셔서 안 남아온 남자가 없었다. 특히 여자 있는 남자 꼬시는 게 너무 좋다면서 그런 남자 보면 꼭 꼬셔야지만 직성이 풀린다고 했다는 겁니다. 또 여동생 입에서 흘러나온 말 중에 제일 충격적인 말은 딱 한 명 못 꼬신 남자가 있는데 그건 바로 저희 오빠라는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진짜 이게 실화인가 아닌가 헷갈릴 정도로 저는 멘붕이 왔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동생에게 좋게 말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동생과 그날 저녁에 대면을 했습니다. 오빠와 오빠 여친에게 음성 파일을 싹 다 보내놨었고 집으로 당장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빠와 오빠 여친이 오기 전에 동생에게 물어봤고 끝까지 잡아 떼길래 음성 파일을 들려줬더니 얼굴이 확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짜증나. 그 새끼 쪼잔한 게 그딴 걸 녹음한 거야? 재수없는 새끼. 라면서 욕을 남발하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혀서 동생 대가리를 한 대 갈기며 너 미쳤어? 또라이야?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언니 남친을 꼬셔? 너 오늘 죽도록 맞아볼래? 라고 했더니 동생이 갑자기 제 싸대기를 갈기며 머리끄덩이를 잡는 겁니다. 저도 질 수 없어 똑같이 동생 머리끄덩이를 잡아뜯었고 저희는 서로 붙들고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그렇게 싸우는 도중 오빠와 오빠 여친이 집으로 들어왔고 오빠는 저희 둘을 말렸고 둘이 붙잡고 있다 떨어지는 순간 오빠 여친이 동생을 발로 냅다 차버리더라고요. 동생은 그대로 뒤로 넘어가 버렸고 오빠 여친은 너 또라이지? 너 같은 년은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돼. 어디 얼굴 하나 믿고 몸을 함부로 굴려? 네가 그러고도 가족이야? 너 내 눈에 또 띄었다간 진짜 죽을 줄 알아. 이 정신병자 알아들었어? 그날 저희 집은 난장판이 되었고 동생은 부모님이 지방으로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대학은 휴학을 하게 되었으며 부모님이 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한다면서요. 현재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며 아직 동생하고는 연락을 안 하고 지냅니다. 연락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엄마와 새아빠 모두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누가 잘못된 행동을 한지 정확하게 아시니까요. 오빠에게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짜 정신이 제대로 박힌 애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밤에 오빠 방에 들어와 옆에 누운 적도 몇 번 있었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오빠도 너무 놀랐었고 집에 오기 불편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말 안 했냐고 했더니 다들 걱정할 것 같아서 조용히 넘어갔었고 오빠만 잘 피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여친은 대충 다 알고 있었고요. 만약 오빠가 잠시라도 방심했었더라면 정말 집안이 더 난장판이 됐었을 것 같아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렇게 현재도 엄마에게 연락이 오면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현재 그날 일과 모든 일들을 생각해보면 끔찍했고 그런 동생이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게 아직까지 믿기지 않습니다. 엄마는 저와 오빠에게 미안해하시고 계시지만 새아빠는 절대 헤어지지 않으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오빠와 두 분이 헤어지는 건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생하고는 다시는 대면하기 힘들 것만 같습니다. 또 남친이 생기더라도 소개해줄 생각도 없으며 나중에 결혼하게 되더라도 같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도 알겠지만 저는 두려운 마음이 크기 때문에 더는 만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